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앞전에 키움증권 이벤트에 관련해가지고 좀 쓸데없는 영상 좀 올려드렸고 계속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늦게까지 공부를 좀 하고 지나간 일지들도 좀 살펴보고 여러 이제 고수님들 영상도 좀 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원래부터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 또 이제 신규 매매법을 정했다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 바빠가지고 주식을 못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 제주도를 가는데 숙소도 어저께 겨우 예약했어요. 배 타고 가는데 숙소도 겨우 예약하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캠핑 장비도 어저께 겨우 짐을 다 뺐고요. 일이 개인적으로 바빴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바쁜 과정의 중간중간에도 계속 장고를 했죠.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하던 매매법 있잖아요. 원래 하던 매매법 다들 아시죠? 종가 매매. 조건 검색으로 한 다음에 종가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법에 대한 원래 가지고 있던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종가 매매는 오버나잇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오버나잇을 거의 많이 안 가져갔고 웬만하면 바로바로 들어갔다가 동시효과나 시외에 잘라주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가지고 넘어가면 오버나잇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이밍 리스크가 뭐냐면 제가 3시 6분부터 휴대폰을 쓸 수 있게 해가지고 딱 그 15분 정도만 하고 마감을 했었죠. 근데 이 타이밍에 제 타점이 꼭 나와야 되고 이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주식이 떨어지는 타이밍이고 내일 아침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였으면 제가 요 타이밍에 꼭 이때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뚜둥이 맞은 것도 사실 타이밍 리스크에 많이 당했죠. 그냥 조금 떨어질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월요일 날 사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 없죠. 제 매매법이. 그래서 타이밍 리스크가 있고 오버나잇 리스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커요. 세 번째는 큽니다. 제가 원 배팅 2천만 원으로 하루에 4천만 원씩 배팅을 했었죠. 근데 하루 한 종목이 2천만 원씩 사는데도 부담되는 게 계속 생겨났었거든요. 하나씩 생겨났고 그리고 마음속 한켠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이래가지고 내가 2억 이렇게 막 6억 이렇게 배팅할 수 있는 매매법이 이게 될 수 있을까? 이 매매법으로 이제 2억씩 막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동시효과에 막 나온다든지 그래서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가 가능할까? 이렇게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2천만 원 이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계속 잘 벌었죠. 몇백 프로씩 수익 내고 했었는데 유연하게도 가져가고 여기서부터 살짝 걸리는 감이 있었어요. 이 매매법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그 동시효과 때 팔라고 해도 제 매매가 호가 한두 칸 내려버리니까 팔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시간 외에서 나가는 것도 점점 부담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 한편에 불편한 게 있었다. 그리고 유연성 리스크는 꼭 제가 아침에 9시 6분에는 전에는 팔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들고 가면 올라갈 것 같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몇 년을 주식 차트만 보고 살았다 보니까 분위기를 재료에 대한 분위기도 있고 갈 것 같고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꼭 잘랐었죠. 아니었던 게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잃는 이런 이제 복합적으로 왔었죠. 제가 지금 털린 건 이런 유연성의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익비 리스크도 있었어요. 먹을 때 1, 2% 줄 때 챙기자 이런 매매법인데 한마디로 크게 먹을 수 없는 구조긴 한데 제가 마지막에 당한 것처럼 동시효과 때 뭐 개파락 3%씩 맞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지면은 크게 잃을 수는 있는 그런 약간 손익비 확률은 높고 수익은 낮지만 확률로 승부를 걸어 보려고 했는데 한 번 빠질 때 크게 맞으니까 이 손익비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제가 간추린 5가지 정도의 리스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버나잇을 안 하면 장중에 들어가면 장중 리스크도 엄청 크죠. 대충 중턱에 잡아가지고 원래 종가에 최저가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장중 리스크 보유 리스크가 오히려 따로 또 따라올 수도 있고 혹은 손익비가 뭐 안 좋아서 좀 더 가져가는 매매를 하겠다고 장중부터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어쩌면 장중부터 더 털릴 수 있는 더 많이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경험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제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조건 검색식 그대로 쓸 거고요. 조건 검색식 그대로 쓰고 두 번째는 이 조건 검색에서 나온 종목을 추려가지고 한 4일에서 5일 정도 더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한 10개 정도 전후로 나오니까 종목이 한 4일에서 5일이면 한 40에서 50개 정도 종목이 되겠죠. 근데 이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30개 정도 종목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이제 장중 종가 가리지 않고 매매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종배가 아니다. 네, 요거 이제 오늘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매매를 하고 일지를 올려드리면서 매일매일 또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면, 자, 제 계좌가 있습니다. 4월달 계좌. 요 날까지 벌다가 이날 한 대 맞고 매매를 안 했죠. 지금 안 했어요. 아예 아무런 거래도 안 하고 주식을 거의 보지도 않았죠. 근데 자 보시면 이쪽에 종목이 있는데 여기는 4월 15일 4월 15일 종목이에요. 여기 4월 15일 종목인데 이게 왜 그때 걸 아냐면 제가 이제 여기에 블로그의 활용도를 높일 건데 블로그 잘 안 오시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매매일 제가 4월 15일이라서 이날은 제 그 종목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거 보려고 제가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거 이렇게 종목 제가 올린 게 있어서 여기 보면 몇 가지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향후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본 거죠. 자,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15일부터 있던 종목 3개 그리고 제가 털린 종목 3개거든요. 요 300만 원의 손실을 준 종목 3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면은 자, 이게 털린 날이 16일이에요. 털린 날이 16일. 요날 털렸잖아요. 바이오다임. 요날 들어갔다가 뚝 떨어져서 이때 시가 마이너스 1.3%로 뚝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회가 많다는 말이죠. 당일 바로 수익권 기회를 줬었거든요. 아이스크림 에듀도 보면 여기서 사서 여기 14일날 사가지고 이날 15일날 저가에 매도를 했는데 이날 안 사고 이날 들어가든지 이 중간에 어느 정도의 타점을 줬으면 수익권이 있었다. 바이오다인도 보면 이날이 15일인데 이날 14일 15일이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프레스티지도 보면 15일 아까 15일 날일지 요날 대상이었는데 뭐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지지하면서 계속 자리를 주잖아요. 이 이후에 한 4, 5일 정도 계속 자리를 준다는 말이죠. 얘도 15일이 이날인데 이날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자리를 줬죠. 5일선 다음은 반등도 주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이날이 15일인데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중을 노려보겠다는 겁니다. 제 조건 검색식 똑같고 이날 이후로 며칠을 더 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쭈르르 달리는 종목도 많았었던 거죠. 상신 브레이크도 보면 15일날 요날 매매 보시면 매매 여기 있죠. 요날 사서 요날 바로 팔았죠. 근데 이런 저점에서 팔아서 뭐 이렇게 동시효과 떠줄 때 판다든지 이렇게 눌러줄 때 이렇게 요런 종가에도 오버나잇 한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장중에 제 종목식에 뜬 걸 공략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도 보면 조금 크게 해가지고 보면 자 요때 사서 요때 손절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었고 이때 샀다면 뭐 좀 버텼다가 한 이럴 때 손절을 할 수 있었겠죠. 조금 반등 왔을 때 좀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이런 거 이제 무리하게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 있는 걸 공략 안 했다가 좀 흐르는 거 보고 이렇게 반등 나온다 싶을 때 이런 지점에서 이런 평탄화 구간이 있죠. 이렇게 120에서 머리 막다가 이런 데서 뭐 종가 베팅을 들어갔을 수도 있었고 이때가 보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까지 떨어졌거든요. 요 전고점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략을 이제 이런 타점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이오다인도 보면 이날 공략 안 하고 이날 뚝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이때 샀었어도 됐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장중 눌림 공략, 조건 검색식도 똑같고 보는 종목도 똑같은데 좀 더 유연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모아갈 수 있죠. 2억이 돼도 3억이 돼도 이렇게 모아가면 이렇게 모아가면서 올라가면 팔고 하면은 다 공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중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유연성도 늘릴 수 있고 이제 장중에 어차피 제 조건 검색식이 대장주 중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며칠 봐도 되거든요. 이게 15일 이후 흐름인데 이날 종가는 높아서 공략을 못했지만 뭐 이렇게 빠졌을 때 들어간다든지 빠졌을 때 분할로 들어가도 수익을 주고 또 빠졌을 때 들어가도 수익을 주잖아요. SD팜도 여기 15일날 종목 떴었는데 종가 들어왔으면 수익을 냈고 뭐 이렇게 크게 한번 눌러줬을 때 들어왔었어도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중에 모아가는 매매 이렇게 이게 15일인데 다음날 뚝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분할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수익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주도주 수급 들어오는 주도주 안에서 장중 매매로 유연성과 제가 여기 말했던 이런 유연성도 늘리고 손익비 리스크도 어느 정도 길게 볼 수도 있고 비중 증대에 대한 것도 문제를 어느 정도 장중에 모아갈 수 있으니까 해결을 하고 타이밍도 종가에 살 수도 있고 시초에 살 수도 있고 장중에 저점이라 생각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나잇도 당연히 리스크가 사라지고 그래서 장중에 사실 매매해보면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아야 이제 조금 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 검색식은 똑같고 타점을 장중 어느 시점 일봉상 뭐 눌림 왔을 때 이런 쪽으로 제가 모아가는 매매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한 번에 한 종목만 공략을 할까 생각합니다. 한 번에 막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분할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종목. 예를 들어서 한 방에 이 지점이다 싶으면 다 들어갔다가 존버를 좀 해보든지 아니면 500만 원만 샀다가 300만 원 샀다가 200만 원 샀다가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든지 이런 거는 유연하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대신 한 번에 한 종목씩 공략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하는 거 다 일지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매매일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